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5번째 페이지, 2년 연속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 몇 주 전에 제가 쓱 던져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박광일 쌤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홍보대사죠. 일명 우벤져스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쓱 던져봤는데 이게 선생님의 명성과 우리 또 에디터의 헌신 덕분에 성사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특집 방송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처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와 함께한 한우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우 머리띠까지 하고 계시고요. 제가 요즘에 네. 풀을 많이 먹었더니 어허, 뿔이 났네요. 뿔이 났군요. 예. 또 저희 잡지사가 이런 주옥 같은 한우 특집을 기획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게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맛 좋고 영양 많은 한우 세트를 총 15분께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미 몇 차례 저희가 사전 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벤트 참여 방법 박광일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잡지사가 주관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잡지사배 한우 그리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네. 지금부터 딱 8시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전통소 한우를 그려서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그러니까 우물정자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총 15분을 선발해서 야. 무려 10만 원 상당의 한우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잡지사가 구독자 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선물 스케일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날로. 그러니까요. 저 이런 선물 세트 처음 보는데요. 덕분입니다. 우리 오벤져스 덕분이에요. 100원이 10만 원어치로 돌아오는 기적,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풍, 그림체, 도구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그려놓고 오늘 보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늦지 않게 8시 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우 특집 조회수도 좀 잘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우리 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역사에서 소는 언제 처음 등장하나요? 소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구려 고분벽화, 그다음에 이제 시초군요. 지증왕 때 우경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전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윷놀이의 그쵸. 바탕이 되는 부여에 보면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데 마가, 우가가 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족이었고요. 여기에서 바탕이 됐던 윷놀이가 독의 걸륜모가 있는데 이게 각각 동물을 가리키잖아요. 네. 이제 모가 말이라면 네. 윷은 소다. 유치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유치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 언어로 바꾸면 네. 소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네. 매년 정월이 되면은 소를 찾아왔습니다. 한우 특집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설날마다 함께 온 소가 조선 인조 때는 전멸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실록 기록 그대로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인조 때 기록을 보면은 평안도의 소가 전멸했다. 황해도 소마저 전멸할 것 같다. 전국의 소가 100가구 가운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없으니 굉장히 위험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서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도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에서는 거의 소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경은 이게 이제 1637년 8년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때가 병자호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묘호란이 1627년에 벌어지게 됐는데 네. 이 전후 그리고 그 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게 되면서 외부의 사람, 외부의 가축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군수물자가 들어올 때 소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여러 가축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질병이 우리 소에 영향을 끼쳤고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주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의 전염병 보통 이제 예전에는 우역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네. 이 우역이 퍼지게 되면서 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타겟책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소가 전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소를 이제 내륙의 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네. 이제 바다에 있는 소를 들여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소가 어디 있죠? 제주도.
아, 제주도 소. 제주도에 이제 흑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사 때 쓰기 위한 신성한 어떤 제물로 쓰는 소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특별한 소의 양을 제외하고는 항상 제주도에 일정 양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의 소를 들여오자 말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제주도에도 소가 이 병이 들어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된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대마도 쪽에 네. 소를 들여오는, 그러니까 일본과 협상을 벌였는데 대마도는 소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흐지부지 무산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야, 대마도까지 문의해 볼 정도였으면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제 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먹을거리로 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전근대 우리 사회에서 90% 이상이 농민이었고요. 그 농민이 사실은 소를 바탕으로 해서 경작을 했다는 점에서 산업시설의 붕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1호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가 없다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럼 소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 그다음 농민들은 각각의 타격,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건 또 뭡니까? 조선시대에 소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소를 위해 제사를 왜 지내려고 했던 건지. 이제 소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소를 구해오는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네. 소를 어떡하지? 근데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타겟책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정부 내부에서 우리 중국 가서 소를 구해옵시다. 아, 수입.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소는 일단 X입니다. 왜요? 이 소는 물소라고 해서 뿔이 굉장히 긴 그 소기 때문에 누 같은 친구. 그렇죠. 남방계 계통의 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림도 잘 안 그려지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소는 일단 수입이 적절하지 않고 네. 그러면 청에 가서 수입을 해오자. 지금 전쟁 끝났고 뭐 화친 맺었으니까. 네. 그런데 청은 소 자체가 없어서 맨날 조선에서 소를 가져갔던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마지막 방안이 뭐냐면 네. 저 북쪽 한 2, 3천 킬로 올라가면은 네. 몽골이 있는데 몽골 그 소 가져옵시다. 사옵시다. 몽골 소는 괜찮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면역력이 그러니까 뭔가 그 방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동물하고 어떻게 보면 접촉이 있는 소인데 그렇다면은 면역력이 좀 탁월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몽골 소가 한국 소하고 어떤 네.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 논의가 벌어지니까 이제 탁상 공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뭐 사오는데 비싸다. 거기 소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누가 가느냐. 이런데 네. 이때 이제 정부가 이 경석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그 결단력이 있는 분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일단 사람 보내봅시다. 어.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심기가 굳은 사람을 보여야 되니까 네. 무인 출신의 성익이라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익은 일종의 이제 소를 사오게 한 원정대를 끌고 협상을 가는 하는 데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마부도 한 10명에 20명 정도를 가서 먼저 이제 심양 가서 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1638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양에 가서 청한테 우리 지금 소를 사야 된다. 이 부분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 내부의 문제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군인을 좀 붙여줄게. 저 몽골 안쪽으로 하면 위험해. 그래요? 라고 해서 붙여줬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반반이죠. 어떻게 보면은 보호의 역할도 있지만 네. 전쟁이 끝난 지 감시. 그렇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몽골 가서 또 어떤 일을 조선이 펼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시자의 역할도 붙였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심양에 도착해서 이들은 두 팀으로 쪼개서 네. 몽골의 서북부와 동쪽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수입처 다각화.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의 고생은 말도 못하는 거죠.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가도 사람 한 명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갔는데 소를 사려고 했는데 소 비싸다고 못 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이 가져간 어떤 돈, 또 어떤 그러니까 식량 이런 것들이 모두 바닥이 나서 충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 이 사막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네, 이 네. 과정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협상을 해서 소를 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시 조선의 담배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이 담배를 네. 이제 주고 소를 구입하기도 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원래 목적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한 몇 마리를 구하니까 네. 급하니까 먼저 보내자. 네. 라고 해서 처음에 25마리를 사서 보낸 다음에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181마리를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보내게 됩니다. 무려 그때 5개월 뭐 동안.
컨테이너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끌고 와야죠. 그렇죠. 야. 이 3,000km에 해당하는 왕복 그 거리를 네. 이 성익 일행이 이 181마리를 구해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 현종 때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아, 지금 우역이 들었는데 큰 걱정입니다. 또 그때 이제 우역이 들었나 봐요. 그래요. 예. 그래도 지금 소는 음. 그때 성익이 구한 그 소가 종자가 퍼져서 어.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몰랐던 네. 굉장히 특별했던,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을 수행했던 관리가 있었구나. 성익. 네, 그래서 성익이라는 인물의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물론 막 CG가 좀 필요할 것 네, 같긴 해요. 사막을 막 예. 뚫고 들어가서 소를 네. 구해오고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이제 뭔가 새롭게 이제 펼쳐나가면서 네. 평안도 일대, 황해도 일대 소가 퍼져나갔던 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은 당대에 있어서 어떤 그 정치, 관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했던 어떤 사명감을 가진 인물, 이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소스인데요. 예.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이제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 소를 위해서 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 소의 가치가 높아져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약간 네. 좀 뭔가 빈정이 상한 겁니다. 네. 야, 내가 제사를 지내다. 왕이 지내는 제사가 50개가 넘거든요. 아, 예, 예. 예. 이분 챙기고 저분 챙기고. 정묘사직부터 시작해서 네. 1월 성신까지 제사 지내는 게 엄청 많은데 네. 내가 살다 소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어. 이렇게 아마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관리가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데요. 네. 이 제사는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소를 기르는 백성을 위한 백성. 것입니다. 명언이네. 어찌 이 제사를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얘기를 듣더니 소 제사도 지내러 가야겠구나. 그래요. 라고 하고 제사를 지냈으니 네. 이제 소라는 인물 존재를, 네. 그러니까 소라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꼭 필요했던 어떤 특수한 필수품. 그런 필수 어떤 동물. 존재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옛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의 횡성한우, 뭐 홍성한우, 장수한우 다 그 181마리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군요.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네. 한 시대에 어떤 소가 아주 전멸하기는 어려운 그렇잖아요. 거기를 볼 수가 예.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몽골의 소의 어떤 영향들은 충분히 특히 이제 평안도라든지 황해도 일대는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하는데 약간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에서 느꼈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소, 왕도 제사를 지내준 소, 댁에서 편하게 즐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잡지사가 우리 소 한우 그리기 대회를 진행 중인데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우리 소 한우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환절기 면역력이 좋은 맛 좋고 영양 많은 한우 세트를 15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8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그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괜히 뒤에 팝송 프로그램에 소사진 보내지 마시고 8시 전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사실 지금도 한우 먹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이벤트가 특별한 이유죠. 그렇죠. 네. 예, 그때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조선시대 때 한우가 너무나도 귀한 나머지 한우를 먹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적도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 시기에 금지였습니다. 아예 안 돼. 법으로 금지예요? 그렇죠. 법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네. 외에는 소를 잡을 수가 없고요. 네. 몇몇 예외 사례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소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였습니다. 양반들도 쉽게 못 먹는. 양반들도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소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먹을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네. 소가 다리를 다치는 경우. 그럼 일부러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방에 사또하고 네. 그 지역에 이제 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결탁. 예. 이런 문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뒷돈 줄 테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소 넘어뜨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소를 먹는 것이 대단히 귀한 일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소를 네.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네.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소가 다쳤다거나 음. 또 고향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아프시다거나 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소를 잡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례화되다 보니까 겨울에 접어들 때 우리 좀 모입시다. 저희 김진사, 네. 이생원, 우리 한번 저기 앞으로 모일까요? 소고기 뭉쳐야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모임을 갖는데 이제 그러면서 소고기를 먹는 그림이
남아 있기도 소고기 게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걸 뭘 먹었나요, 그러면? 이 소고기를 구워 먹는 구워 건데 지금처럼 구워 예, 먹었나요? 번철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지금의 이제 철판에다가 네. 구워 먹는 건데 약간 자작자작하게 네. 약간의 이제 소스를 넣어서 그러니까 어. 참기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약간의 채소를 곁들여서 네. 먹었던 것 같아요. 요 모임을 난로회라고 난로회. 이름을 그 붙였습니다. 난로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구워 먹는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아, 유튜브에 저 그림이군요. 네, 아, 실제로 진짜네. 난로회를 그 네. 검색해 보면 저 그림 말고도 몇 장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최고의 사치. 그러니까 예. 겨울에 접어들었을 때 저 난로회를 간든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있는 지방. 이런 아니, 것들을- 그림인데도 저 그림 속에 5분이 취기가 올라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아주 흥이 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기 힘들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고깃집 테이블에 그 화로가 빛이 그 안에 탑재돼 있다는 거에 엄청 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게 한국 문화의 하나로 이제 외국에 보니까 한국 문화의 하나네요. 저희 난로회가 그냥 저 때부터 있었으니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네, 코리안 네, 네. BBQ의 시초였습니다. 네. 자, 소는 또 우리에게 우유도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조선시대에는 우유도 무척이나 귀해서 거의 왕이나 왕족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유가 귀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네. 짐작하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젖소가 없습니다. 우유는 젖소에서만 나온 주죠? 예. 지금 우리가 먹는 우유는 네, 젖소의 그쵸. 젖을 네. 먹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젖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서양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들어왔던 소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우유라고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에게서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정한 시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네. 사진을 그려놓은 게 남아 있는데요. 네. 관아자 조영석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네. 거기 보면은 그 젖을 짤 때 네. 한쪽에 송아지를 당겨 놓고 아, 왜요? 송아지 지금 젖 물고 있는데 네. 잠깐 우유가 필요하니까 비켜. 너 잠깐 나와 하면서 젖을 짜는 장면이 밥 먹을 나옵니다. 땐 개도 한 건드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유를 구하니 그 우유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나중에 영조가 이 사실을 알고 네. 야 내가 네. 그 죽 한 그릇 먹겠다고 네. 그 송아지 밥을 뺏어 먹기는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죽이 아마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유랑 쌀가루를 섞어서 쑤어낸 타락죽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영조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네요.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송아지에 밥을 뺏어 먹을 수는 없다. 어지간하면 줄여라. 그렇게 자기는 다 드셔놓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타락을 좀 줄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당시는 우유가 굉장히 귀했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만 젖소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 젖을 구하는 방법이 특별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이 타락이라는 말은 그 젖을 얻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관청이 타락색.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건 우유를 가리키는 낱말이었거든요. 관청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타락색, 나중에 타락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네. 그게 지금의 서울의 한양의 동쪽 언덕, 그러니까 네. 성북구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타락색, 타락소가 있는 농장 근처에 있는 산 이름을 네. 타락산, 타락산. 줄여서 낙산. 낙산. 해화역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낙농업 할 때 낙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낙자가 말맞자가 앞에 있기는 하지만 네,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이라는 것이 예전에 우유를 가리키는 낱말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구나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좀 문득 생각나는 게 영조하면 우리가 사도세자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사도세자 한창 성장기였을 때 그렇게 훈계만 하지 말고 좀 타락죽도 좀 나눠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세자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네. 이 죽을 많이 먹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 기록들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 보면 네. 아팠다, 또 아팠다, 아팠다, 또 아팠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줬을 예전 수도 있다. 자료들을 보면은 네. 왕족 그다음에 보통 선비 할 것 없이 음, 대체로 아픕니다. 슬프네요. 예. 네, 그래서 예전 역사 기록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뭐 그의 어떤 정치적인 행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만 네. 개인으로 볼 때는 매일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 사람의 업적을 따질 때 그 사람의 컨디션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런 네. 업적을 만들고 또 그런 어. 상황에서 뭔가 해낸 것들을 보면은 네.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세자 역시 말년에는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아팠다는 기록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뭐 타락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좋다는 것들을 거는 많이 다 먹지 먹었을 않았을까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한우가 면역력에 그렇게 좋답니다. 한우. 자, 한우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우를 이용한 적이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한우 무역이 이제 1860년대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일정하게 한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소라는 건 우리 식구입니다. 그렇죠. 소가 밥을 먹지 않으면 네. 식구들한테 밥을 주지 않았던 가정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는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일꾼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1860년에 이제 연해주 일대 러시아 사람들이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이 일대에 자신들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이때 마침 함경도 일대에 소를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소를 기르고 또 그 소식이 이제 남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네. 소가 상품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됐어요. 네. 연해주 쪽으로 소를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기록에 따르면 1896년에 한 2,000두 정도였던 소 수출량이 예. 1908년 9년에는 2만 5천 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가 한편으로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축산업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 최봉준이라고 하는 연해주 쪽으로 이민을 갔던 그러니까 교포 네. 우리 그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이걸 가지고 네. 개인의 부를 그냥 영위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해주신 분도 만들고 네. 더불어서 권업회 같은 독립운동 단체, 성명회 같은 독립운동 단체를 네. 지원하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해주 일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권업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한우가 그러니까 최봉준 선생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발판을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네. 생각해 본다면 또 근대 역사에서 한우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볍게 그러네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 우리 소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 머리띠를 하면서 하고 계시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약간 모르겠는 감정도 있고요. 이 느낌을 이제 그 율곡 이익께서 예.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소를 우린 잡아먹냐 어. 평생 일을 시켜놓고 네. 그래 잡아먹는 건 좀 미안했군요. 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그 율곡학파의 상당수의 학자들은 네. 가능하면 우리는 제사 때 소 올리지 말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스러운 감정이 있긴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또 소라고 하는 가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율곡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율곡 선생이 그려진 5,000원 정도로는 한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렇게 한번 어머니가 엮어보고요. 나서시면 어머니가 나서시면 가능해지죠. 2분 정도 예. 이렇게 힘을 합하면 그렇습니다. 가능할 어머니는 또 자식 먹이는 그런 보람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사임당은 5만 원짜리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1997년에 남과 북이 함께 소를 구한 일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평화의 소라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강화도로 빠져들어가는 지역에 유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유도. 그런데 1996년 여름에 네. 이제 우리 측, 그러니까 강화도 건너편에서 이제 여기를 관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 수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국군도 그다음에 북한군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간첩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니까 예. 늘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 유도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해병대에서 저 뭐지? 네. 사람인가? 하고 관측을 했는데 네. 쏜 거예요. 그 소는 왜 거기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홍수 때 북한 쪽에서 아마 이렇게 헤엄을 어느 정도는 치는데 떠내려왔구나. 이 섬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착을 한 거죠. 아이고, 표착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섬이 네. 규모가 크면은 네. 거기서 소가 자생적으로 생활을 할 텐데 그렇죠. 섬의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네.
소가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풀도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 소가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걸 남과 저기 북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다 못 들어가니까. 소의 성장기를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 쪽에다가 네. 이제 그 타전을 합니다. 네. 통신을 보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해병대가 들어가서 소를 구할 거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다. 네. 소만 구해오겠다. 그럼 소 구해서 우리가 갖겠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다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활동은 군사 우리 활동이 아무튼, 아니라 완전히 평화적인 활동이다. 라고 얘기니까 북한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소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소만 데리고 가기다. 라고 그렇죠. 하면서 거의 그 한국 전쟁 이후로 네. 공식적으로 해병대가 처음으로 경계수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를 구출해 옵니다. 해병대가 경계수역 안에 들어간 게 한국 전쟁 이후로 거의 처음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역사적인 일이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의 어떤 긴장의 완화를 이끌어냈다. 서로 교통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어떤 활동도 보증을 해줬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소에게 평화의 소라고 진짜 평화의 소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이제 기르다 보니까 이제 김포 쪽으로 보내서 길렀거든요. 기르다 보니까 수컷이네요. 이러면 또 혼인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한국에서 소로 유명한 동네가 어딨나? 저기 제주도 밑에 옆에 우도 있잖아요. 거기는 생긴 게 그러니까 소가 누워 있는 모양처럼 생겨서 그래서 섬 이름을 우도라고 불렀으니까 거기서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킵니다. 이거는 북남 남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남 남녀로 해서 여기는 평화의 소, 여기는 통일 염원의 소. 이렇게 둘을 붙여서 송아지가 나왔으니 그 소는 앞에 두 글자씩 다니까 평화, 통일, 소가 돼서 우도로 내려갑니다. 우도로? 네. 이렇게 해서 1997년에 또 한우가 남과 북의 긴장 완화, 더 나아가서 서로 합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네요.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소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소도 지금쯤이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2006년에 떠났습니다. 2006년에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은 이제 3세대까지. 역시 우벤져스답군요. 이제 뭐 조사를 하려면 뭐 뒷조사까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6년에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을 안겨주고 떠났다. 김포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는 어쨌든 우리 민족의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중요한 역사의 동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들려주신 소에 관한 일화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는데 근데 또 다 하나같이 소에게 엄청 고마운 일화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고요. 그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귀하게 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 한우에게 크나큰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우는 역사다. 오늘 한우 특집 함께해 주신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